맞아요. 많은 40대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40대잖아요. 정말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귀는 그대로인데 귓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나 봐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떤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평소에 내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인데도 내 의견과 다른 조언을 해주잖아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별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들면 누구나 내가 너무 교만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귀를 닫고 있으면 내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15살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들이 15살에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죠. 뭐 빠른 사람은 11살에도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은 18살에도 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15살을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이 사춘기 때는 이 사춘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몸과 그 이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힘도 훨씬 세지고 키도 훨씬 커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하다 보면 몸은 저절로 크는 거잖아요. 몸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사춘기를 맞고 그렇게 커가는데, 근데 혹시 마음도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42살이 되면 마치 사춘기 때 우리 몸이 저절로 커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커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42이라고 해서 딱 42이 아니라 뭐 한 3, 4년 정도 텀을 두고 사춘기 그 15살처럼 그 이전의 나이와 그 이후의 나이, 굉장히 어느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42살이라고 제가 통칭을 할게요. 이 42살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커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내 마음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일단 우리가 4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뭔가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전엔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이 40살을 기준으로 점점 시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좋아했던 음식이 더 이상 맛있지 않고, 내가 좋아했던 놀이들이 이제 더 이상 내 흥미를 끌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하고 있던 일도 이 40대가 되면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고 혹시 더 다른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재밌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40대라는 게 어떤 나이예요? 밑으로는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위로는 내가 모셔야 될 부모님들이 있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잖아요, 회사에서. 요즘에 빨리 퇴직하는 데는 뭐 40대 초반에도 퇴직을 하게 되고, 늘 불안한 거. 그러면서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굉장히 힘든 위치죠.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게 힘들고, 우리 흔히 흔들리는 40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사회적인 면만 보다가 보면 더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을 잃게 되거든요. 전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전과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 그리고 왜 자꾸 나는 귀를 닫게 되고, 왜 자꾸 나는 내 이야기만 하고 싶고, 약간 독선적이고, 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는 걸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나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점성학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는데, 점성학에서 여러 가지 별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해왕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해왕성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경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해왕성 자체가 어떤 모호함을 상징하죠. 경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의 그 경계에 있는 모호함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 해왕성이 내가 태어난 날 내 머리 위에 이제 해왕성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별들은. 계속 움직이다가 90도 각도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90도가 되겠죠. 이때를 점성학 용어로는 이제 해왕성을 영어로 넵튠이라고 하거든요. 넵튠 스퀘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90도의 각도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각도라고 해요. 해왕성이 서로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넵튠 스퀘어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 넵튠 스퀘어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42살이에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들, 나의 삶의 방식들, 커리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시 뒤엎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넵튠 스퀘어거든요. 저는 그 넵튠 스퀘어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내 마음이 어떤 한꺼풀에 경계를 벗어서 더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이 어른이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어떤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42이라는 나이는 예를 들어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38살이 저희 평균 연령이었어요. 길게 살아봤자 40살 초반.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40대 이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대 이후로 이렇게 길게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4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이 4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우리 무의식에게 각인시켜주는 첫 세대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 사람들은 살지 못했던 이 두 번째 삶에서조차 내 첫 번째 삶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히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끔 내 마음이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딱 15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엄마 신경 쓰지 마. 상관 끊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이 커간다는 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빨리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때 이 커지는 저는 이제 이걸 커진다고 표현을 해요. 이 어른이 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커진다는 게 딱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이 커진다는 거 생각해보면 어떤 게 마음이 커진 거냐, 어떤 게 마음이 커지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픔이나 고통, 슬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슬픔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그것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좁은 각도로 흔들렸던 마음이 이미 덩어리들이 다 커져 버렸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면 종잡을 수 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거고.
예,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 마음은 울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흔들림은 그 이전의 흔들림과는 굉장히 다르죠. 세대별로 자살률이 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40대부터예요. 40대부터. 40대부터 발동이 걸려서 50대를 지나서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요. 그 흔들림의 진폭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 누구나 갱년기를 겪고 늙어가잖아요. 그 늙어가는 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가까워진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더 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마음이 먼저 세팅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청소년 때 우리가 왜 몸이 그렇게 커지죠? 커지는 이유는 앞으로 너가 어른이 돼서 이 강한 몸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20대, 30대의 가장 큰 자존감과 자신감은 육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 밤을 새고 어떤 사람은 3일 밤을 새요. 그럼 이 3일 밤을 셀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게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 모두들 3일 밤을 셀 수 없어요, 이제. 이때는 얼마나 크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뒤에 내 인생을 얼마나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남의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랑 비슷하죠. 말 안 듣잖아요. 마흔에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커진 마음을 오히려 나를 닫아버리고 뭔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데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럼 먼저 그걸 알아야겠죠. 내 마음이 이제 커졌구나.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누구를 툭 건드리면 그냥 툭 건드리는 것 같았지만 이미 나는 커졌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굉장히 세게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이 컸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마음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저씨, 아줌마, 꼰대 이런 약간 비하적인 표현들은 그 커진 마음을 내가 미처 커진지도 모르고 예전처럼 막 함부로 쓰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치 몸이 커진 아이가 내가 몸이 커졌다는 것도 모르고 막 몸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커지고 강해졌으면 적어도 그 이후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얻게 된 이 삶에서는 제발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남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이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충분히 도우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운 기준을 위해서 그 큰 마음을 써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커진 마음으로 세워야 되는 어떤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흔 전까지 우리는 무수한 경험을 하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근데 마흔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름대로 숙련된 어떤 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즐거움도 겪어봤고 큰 슬픔도 겪어볼 수 있고 그 감정의 진폭도 훨씬 크죠.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 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발휘되는 어떤 마음의 힘은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꼭 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0대, 20대, 30대를 보내면서 너무 싫어했던 것들 있잖아요. 너무 내가 하기 싫어했던 것들. 내가 너무 무서워했던 것들. 그런 걸 해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10대, 20대, 30대까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무대에 서는 것, 발표를 하는 것, 강의를 하는 것. 그런데 40대 이후에 제 삶은 뭐가 제 직업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강의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직업이 돼버렸잖아요. 마흔이 넘어서도 저 이거 원래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거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도 못해요. 이 사람은 옛날에도 미웠기 때문에 지금도 미워요라고 다들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인생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예전엔 내가 못했지만 이제 내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어렸을 때는 10kg짜리 아령을 못 들었지만 커서는 30kg 아령을 들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해본다는 거죠. 경험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게. 전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예전 중국 사람들은 여자 발이 조그마한 걸 되게 미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발이 크지 않게 꽁꽁꽁 묶어버렸던 거예요. 클 수 있는 육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뭘로 묶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체험으로. 예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커요, 그 시기가 지나도. 그 전족을 푸시라는 거죠. 풀어도 돼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42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더 강하게, 더 멋있게 클 수 있는 거겠죠. 많은 40대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랑도 부딪히고, 자기 자식과도 부딪히고, 자기 부모님이랑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게 40대. 내가 맞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속물이 됐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의 이야기도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이상하게 고립돼 가는구나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커진 마음을 얼른 알아보셔야죠. 아니 사춘기 아이가 몸이 점점 크고 키가 180이 되는데 내가 이상해서 키가 크고 있어. 내가 이상해서 힘이 세지고 있어. 이러면 되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말 사세요. 그렇게 꼭꼭꼭 전적을 해버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큰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른이 돼요. 42살에. 40대에 그렇게 마음이 어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모른 채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다. 그럼 나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컸다는 걸 언제라도 내가 인지하는 순간 그 전적은 풀리고 내 마음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역할, 그 강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잘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